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이 프리시즌 첫 경기를 가졌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앞으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파리는 이와 같이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메이션대로라면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윙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강인이 이렇게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막상 공격을 할 때에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양쪽 측면 수비수들의 위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왼쪽 풀백인 퀴르자와는 센터백들과 함께 최후방에 머무는 반면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는 거의 윙어처럼 쭉 하고 올라갔거든요. 오른쪽은 이강인이 있는 자리죠. 근데 하키미가 올라와서 여길 담당해주니까 이강인은 보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개인 능력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측면보단 중앙이 볼을 소유하고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득점을 하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볼을 중앙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중앙만큼은 많은 숫자를 두면서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압박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강인이라면 그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벗겨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다. 맡은 역할로만 보자면 지금은 미국으로 떠난 메시가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강인이 그런 감독의 믿음에 잘 보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에메리로부터 막볼을 건네받은 상황이에요. 보시면 상대의 윙백이 지금 측면으로 빠지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끝에 하키미가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여기서 바로 측면에 있는 하키미한테 넘겨주질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대가 하나 잡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빼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볼을 끌고 가는데, 이러니까 근처에 있던 3명이 죄다 이강인한테 점점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측면으로 가던 윙백도 포함이 됐는데요. 자기가 하키미를 잡겠다고 너무 측면으로 벌려버렸다가 이강인이 직접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 우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강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선택지는 이제 자신이 상대의 압박을 중앙으로 유도했으니까 측면에 있는 하키미한테 넘기면서 여기로 전개를 이어가게끔 만드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강인이 이 선택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인데요. 방금 자신한테 볼을 넘겨준 에메리가 지금 중앙으로 침투하고 있죠. 동시에 그 중앙을 잡고 있는 수비수 중 하나는 지금 이강인을 잡기 위해서 여길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수비수들 사이의 공간으로 찌른다면 바로 에메리한테 1대1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을 하기 위해선 볼을 결국 중앙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강인은 하키미를 거쳐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서로 살짝 안 맞으면서 이게 직접 슈팅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중앙에서 중앙으로 찌르는 이 패스기를 보고서 시도를 했던 것 자체가 참 놀라웠어요. 특히 이강인이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더군요. 그리고 비록 성공되진 못했지만 주고서 이후에 들어가는 움직임까지도 좋았습니다. 이강인이 즉시 중앙으로 돌아 침투하면서 에메리가 볼을 줄 옵션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윙백에게 아센시오를 막을 것이냐 아니면 이강인을 막을 것이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윙백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합이 맞게 된다면 정말 화려한 연계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볼이 투입되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센터백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강인의 직접 전진 및 패스 루트를 잡아주고 있죠. 자신이 없는 선수라면 여기에서 백패스를 택하거나 기껏해야 측면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강인은 양발을 활용해서 전진 패스 루트를 직접 만들어냈어요. 상대의 수비수는 이강인이 최초의 볼을 오른발에 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 오른발이 있는 쪽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패스를 하든 직접 돌파를 하든 결국 방향은 여기로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강인이 획 하더니 볼을 왼발에 옮겨놨습니다. 이러니까 앞을 막고 있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리면서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나갈 수 있는 패스길도 반대가 됐죠. 그래서 중앙에서 전진을 하던 에메리에게 쉽게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의 과정이 굉장히 민첩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후속 움직임까지 참 좋았는데요. 보시면 아까 이강인의 앞을 잡던 수비수와 이강인이 함께 달리고 있는 중이죠. 당장은 이강인이 에메리로부터 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속 동작을 재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을 잡던 수비수보다 빠르게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하키미의 크로스는 아센시오가 받았고 굿슈팅이 막히면서 비록 기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중원에서 훌륭한 개인기로 전방으로의 전개를 이어감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최전방 공격수로의 역할까지 수행한 이강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강인의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계속해서 중앙 위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아요. 마요르카에선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주된 무기로 삼았지만 파리에선 다른 장점들을 더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적으로 대부분의 팀들에게 우위를 점하는 파리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앙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창의적인 중앙 전진 패스를 찌를 수 있다는 장점이 보다 많이 발현될 것 같아요. 앞으로 파리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하게 될 이강인의 활약상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